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통입니다. 연휴는 잘 보내셨나요? 오랜만에 시장을 보면서 안 좋은 흐름까지 겹치다 보니 금일 다소 힘든 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셨을 테고 거기에 원전 관련주들은 한 차례 상승세도 보여준 상황이라 심리적으로 더 지칠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연휴 전이 오히려 더 좋은 이런 흐름을 이어가면서 금일 딱히 빠질 만한 이유도 없는 상황에서 거의 3% 가까이 마감이 되었습니다. 투심이 약해질 수도 있으나 우리는 동요하지 말고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대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최소 내년 대선 상황에 따라서는 1년 이상 더 지켜볼 생각입니다. 저와 생각이 비슷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소통하는 방송인 만큼 지금처럼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채널은 유안타 증권사와 제휴를 맺고 있습니다. 현재 유안타로 거래를 하시거나 사용할 의사가 있으신 분들 실시간으로 무료 정보방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타 증권사 사용하시는 분들 문의 많이 주시는데 유안타 쓰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좀 적어서 모두 다 도와드리지 못하는 게 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기존의 다른 증권사 사용을 하셔도 두 번째 계좌는 유안타로 이용을 하셔서 도움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정보방에서는 두중 실시간 브리핑이라던가 수급, 이슈, 시황, 그리고 종목 추천 빠르게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한국선제 오늘 홍준표의 약세로 인해서 좀 조정이 나오는 흐름을 보였으나 아직은 60%대 수익을 유지 중에 있고요. 더 지켜볼 예정입니다. 무료방 들어오시면은 두중 실시간으로 대응을 하실 수 있고 종목 선정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나와 있는 제 번호나 1대1 카톡으로 문의 남겨주시면 되겠고 편하게 주식톡이라는 조력자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눌러주셨으면 영상 시작을 해볼게요. 먼저 관련주들 흐름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음봉으로 끝난 종목들도 있고 양봉으로 끝난 종목들도 있습니다. 전기료 인상에 대한 이슈가 좀 나와주면서 초반부터 급등했었던 이런 종목들도 있었지만 두산중호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하락세를 이어간 모습이었습니다. 시총 대비 두중 하락폭이 2.5% 정도 좀 컸다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애초에 플러스로 크게 오른 적이 오늘 없었죠. 대부분 종목들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환이 돼서 마감이 된 종목들도 많고 차트를 보시면은 대부분 이렇게 윗꼬리를 길게 달았기 때문에 너무 부정적으로만 두산중업을 바라보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전 테마들이 쭉 장중에 올라갔던 이런 상승 흐름에서 테마가 가는데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부분 아쉬울 수는 있었지만 뭐가 되었든 두산중업은 오늘 조정으로 가는 흐름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심리적으로 조금은 편하실 수 있겠습니다. 사실 전기료를 이렇게 인상을 하는 부분이 원전 관련주들에게 길게 봤을 때는 호재라고 봐도 되겠지만 당장 두중과의 큰 연관성은 적어 보이는 게 오늘 시장에 반영이 되었고 이번 전기료 인상으로 인해서 또한 가스비 인상도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전기료가 인상이 되고 그리고 만약에 가스비까지 동반으로 상승을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반발이 나와줄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원전에 대한 필요성이 지금처럼 계속 대두가 될 수가 있겠고 여기에서 정부가 어떤 스탠스를 보이는지 기조에 변화는 없는지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정말로 탈원전에 대한 방침을 바꾼다 라고 이렇게 봤을 때 세 번째나 네 번째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돼야지만 이런 부분에 크게 부각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딱히 호재다 아니면 악재다 라고도 볼 수가 없겠죠.
뭐 한전기술이나 한전 KPS 뭐 실질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이 반응하는 건 당연한 이야기고, 뭐 한국전력만 보셔도 오늘 한 4% 정도 급등한 이후에 마이너스로 전환이 돼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이게 오늘 시장의 팩트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동반 상승세를 타지 못한 부분, 그렇게 아쉬워하지 말자. 다른 종목들은 상승 흐름에서 더 크게 빠진 종목들도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길게 좀 믿고 이 종목을 대응하시려면 내 종목을 깎아내려서 좋을 거는 하나 없고 100번, 1000번 팔고 싶어도 매도는 참아야 할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시장 자체적으로도 사실 좋은 흐름이 아니었죠. 대내외적으로 뭐 연휴 동안에 이벤트도 많았고 급등락도 다소 연출이 되었으나 외인 자금 위주의 시장 주도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국내 증시는 하락 출발 이후에 외국인의 순매수의 확대와 그리고 중국 시장이 확대 영향으로 또 이런 낙폭을 줄이기도 하였으나 뭐 헝다그룹에 대한 우려가 완벽히 잠재워지지 못하면서 양 시장 정말 롤러코스터 같은 이런 흐름들을 이렇게 유지한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늘 마이너스 0.41%, 코스닥은 거의 1%까지 급락을 하면서 지수 대비해서 주가가 과하게 빠졌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잘 참으셔야 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종목별로 개별 장세가 뚜렷하게 나온 흐름이었고 대체로 상승하는 이런 흐름보다 하락하는 이런 종목들이 훨씬 더 많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원달러가 1180원까지도 장중에 올렸으나 마감은 또 1179원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뭐 외인들만 다시 시장에 유입된 이런 상황이었다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테이퍼링의 가시화 그리고 미국 조기 금리 인상의 가능성은 또 계속 존재하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는 흐름에 연속이 될 듯 싶습니다. 내일은 다시 주말을 앞둔 금요일 장 흐름이기 때문에 보수적인 시장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좀 예상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주가를 하락으로 이끌었던 이슈들은 뭐가 있었을까요? 뭐 지난 연휴 동안에 언론을 통해서 많은 뭐 이슈들이 있었는데 제 눈에 띄는 것들 두 가지 정도 가지고 와 보았습니다. 두 가지 기사의 공통점은 좋은 소식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안 좋게 비춰질 수도 있는 이런 내용들인데요. 여기 보시면 두산그룹 자산 매각 매듭 살기 위해 줄인 몸집에 매출도 빠졌네. 두산 인프라코어 매각이 거의 일단락됐다. 두산그룹의 자산 매각 덕에 최악의 위기에서는 벗어났으나 그만큼 그룹 전체 규모가 줄었다는 점이다. 그룹 전체 매출액도 지난해 위기 당시보다도 21% 넘게 줄은 모습이다. 당장 구조조정의 영향으로 그룹 전체의 영업이익 개선에는 성공을 했으나 향후 이 같은 개선세가 유지될지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두산그룹 전체 매출액 규모는 올해 상반기 기준 6조 8천억 원, 지난해 상반기 8조 6천억 원 대비 21%가 하락한 1조 8천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다만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크게 개선이 되었는데 지난해 상반기 988억 원에 불과했으나 올 상반기는 5,725억 원으로 무려 479%나 늘었다. 올해 상반기 실적은 지난해 비해서 개선이 되었으나 지난 2018년 19년과 유사한 수준이다. 올해 매출액이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도 견조한 실적을 유지했으나 그룹 전체의 수익성이 이전보다 크게 개선됐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라는 의미다. 자산 매각 이후 두산중공업의 수주 잔고도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상반기 말 수주 잔고는 12조에서 지난해 말 14조 원 대비 10.3% 정도 줄었다. 두산그룹 같은 경우는 그동안 채권단 관리라던가 유동성 위기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두산 매출에서 그래도 효자 노릇을 했었던 두산 인프라코어 부분을 현대 쪽으로 또 매각을 시켰습니다. 뭐 그 돈으로 위기 관리는 벗어났다라고는 하나 부인의 빈자리, 특히 두산 중공업에 있어서는 부인의 매출은 거의 절반 정도 되는 이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두인의 빈자리에 실적을 메꿔갈 수 있을지가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전 이외에 부수적인 뭐 수주라던가 또 해상풍력 그리고 뭐 수소 터빈, 가스 터빈, 해수 담수화 등등 친환경 관련 이런 수주들 하반기 대형 원전에 대한 윤곽이 긍정적으로 좀 드러나야 하고 웨스팅하우스 소식과 함께 SMR 기자재 또 빠르면 연말 정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수주들이 빠르게 나와줘야 하는 이유도 다 여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달 말이면 거의 두인에 대한 부분이 일단락되는 건 좋은 부분이지만 주요 회사들의 이탈이 컸기 때문에 역시나 부담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산 밥캣이라던가 두산 건설 그리고 해외 자회사들 뭐 폐배터리 뭐 수처리 기능 등등 특히 두산 퓨어셀 상당히 수소로 지금 곽광을 많이 받고 있는데 앞으로 힘을 많이 두산중공업에게 내줘야 할 이런 전망이 날 것 같습니다. 또 이어서 보시면은 문 대통령 슬로베니아 정상회담 원전 협력 확대 기대 오늘 기사 내용을 좀 요약을 하면 수교 30주년 기념 상호 이해 증진 역할을 희망을 한다. 그리고 슬로베니아 신규 원전의 같은 종류를 운영하는 한국 기업이 참여하길 제76차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슬로베니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한반도 정세, 글로벌 협력 등의 논의를 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12월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에 외교 국방장관의 참석을 기대한다며 여기가 중요하죠. 슬로베니아가 추진 중인 신규 원전 건설 사업과 크루슈코 원전 1호기 설비 개선 사업에 같은 종류를 운영하고 있는 우수한 한국 기업이 참여해서 양국 원전 협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슬로베니아 원전 협력 기대와 또 건설 참여에 대한 부분 역시나 좋은 부분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현재 뭐 우크라이나, 이집트, 폴란드, 체코, 미국에 조금씩 밀리는 모습이 나와주는 이런 상황에서 직접 정상끼리 원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건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기사에 좀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정부에서도 우수한 한국 기업이 참여해 원전 협력을 확대하기를 기대한다. 우리의 우수한 기술력을 당연히 정부에서도 알고 있듯이 지난 40년간 국내에서 원전에 대한 사고가 한 건도 없었다. 이런 세일즈를 하고 있는데 안전하고 값싸고 그리고 기술력이 있다라고 어필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혼란스러운 건 탈원전 정책이 시행이 되고 있고 만약 탈원전 정책이 아니었다면 원전 수출에서 더 큰 성과를 가져왔을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007년 이후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수주를 이후에 현재까지 10년이 넘게 해외 원전 수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은 큰 약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원전이 위험해서 수명을 줄이고 또 원전을 폐쇄하고 건설도 중단을 시키는데 해외에서 아무리 좋다라고 한들 한국 원전을 믿고 좀 수주를 할 수 있을지 항상 의문점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전기료 상승에 대한 이슈도 있었지만 현재 보유하고 있는 원전이나
앞으로 추가 원전 계획을 계속해서 막는다면 전기료 인상은 계속 될 것이고, 그마저 남아있던 원전 기술력이나 이런 인력들도 더 지키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서로 싸울 게 아니라 뭔가 조치가 필요한 부분으로 이어져야 한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반기나 내년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어떻게 스탠스를 취할지 지켜봐야 할 듯 싶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기사들로는 사실 주가가 이렇게 빠지는데 역할을 했다라고 보기엔 무리는 있어 보이는데, 사실 장도 좋지 않았고 외국인 수급도 그닥 받쳐주지 못하면서 여러 상황들이 좀 안 좋게만 반응을 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외인이 56만 주가량 이탈이 되었고, 개인은 51만 주 순매수, 기관은 2만 6천 주가량 순매수가 되었죠. 금융투자, 보험 순매도를 보여주었고, 투신과 3호, 그리고 오늘 연기금이 2만 8천 주가량 들어오면서 이렇게 진행이 되었는데, 프로그램 매매 같은 경우는 55만 주가량 이탈로 마감이 되었네요. 장중에는 외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세로 들어오는 모습으로 좀 보였으나, 기관은 플러스 마감, 연기금이 이렇게 다시 한번 들어와 주면서 어느 정도 방어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 이런 프로그램 매매 한 50만 주 같은 경우는 여기 보이는 외국인과 금융투자가 좀 이끌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공매도 같은 경우도 오늘 비율이 10%로 다시 유지가 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공매 비율이 오늘 10% 부근으로 좀 나와 있으나, 공매 수량 같은 경우는 지난 거래일에 비해서 거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 있습니다. 오히려 그때보다 사실 주가는 오늘이 더 빠져있는 이런 모습인데요. 최근에 공매 수량이 40만 주, 비슷하게 나왔던 이런 날들을 좀 비교를 해보면은 비율도 다 다르죠. 그리고 주가 흐름에서도 크게 올라갔었던 부분도 있고, 또 크게 떨어진 부분도 있고, 다 다르게 이렇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매 비율이 높아지면 주가는 하락한다, 이런 반비례 개념보다는 공매를 좀 많이 했을 때 잔고 금액이라던가 잔고 수량, 그리고 상환은 어떻게 좀 되고 움직였나, 이 부분을 체크하시는 게 더 유용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최근 흐름, 오늘은 집계가 되지는 않았었는데 최근 흐름으로 봤을 때는 잔고 금액, 잔고 수량 다 증가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얼마만큼 이 수치를 줄일 수가 있을지 관건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주가가 이렇게 크게 상승하는 부분에서 공매도 적었던 게 아니죠. 공매도는 비슷하게 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질 때 공매도 탓을 할 수도 있겠지만, 공매도 때문에 주식을 팔아버린다, 이 종목을 안 하겠다, 이런 부분들을 좀 지양하시고 앞으로 잘 지켜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보시면 다시 박스권 하단인 21,000원대까지 이렇게 밀려 있는 모습입니다. 연휴 전에는 그래도 좋은 반등 흐름을 보여주더니 금일 2.5%대 이렇게 사실 빠질 일인가 싶기도 합니다. 오늘 5일선도 이탈, 21선까지 이렇게 밀리면서 내일도 혹여나 빠진다면 여기 구간인 25,500원까지도 대비를 들어가야 할 이런 상황입니다. 최근에 주가 흐름은 떨어졌다 올라왔다 떨어졌다 올라왔다, 이틀 동안 또 떨어지고 22,000원대 그리고 21,000원대 2만원대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희망 고문만 계속되는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되는데, 22,500원 돌파 후에 유지를 하지 못하고
매물대에 계속 막혀서 떨어지는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앞으로 더 뚫기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 조금은 차트적으로 우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뭐가 되었든 빠르게 주가를 돌려놓아야 하는 부분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는 현재 상황, 뭐 잘 아시겠죠? 딱히 대응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이미 아래 구간, 뭐 19,600원이나 그리고 24,400원 요 두 구간에서 추매 포인트 잡아드렸고, 물량을 늘려가면서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기다려 봐야 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내일까지 하락이 이어진다면 다음 주 초까지 해서 다시 2만원 부근까지도 떨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혹여라도 기회를 준다면 아직까지 추매를 잡지 못하신 분들은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은 또 뜬금없는 반등 흐름을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고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시간 무료방 참여하셔서 뭐 주중에 대한 실시간 대응이나 추매 포인트 그리고 무료 종목들 받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에 나와 있는 제 번호나 1대1 카톡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대응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